자,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지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덩어리라고 불러요. 즉 항이 몇 개니 그럼 덩어리가 몇 개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5 플러스 4 곱하기 2 빼기 7은 6 나누기 3 더하기 1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항이 몇 개니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지는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는도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항은 5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은 꼭 알아야 돼요. 덩어리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 순서나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자항은 문자가 있는 덩어리입니다. 자, 문자항의 반대말은 숫자항인데 숫자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상수항은 숫자만 있는 덩어리를 말해요. 개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수는 문자항에서 앞의 숫자예요. 그래서 3x제곱, 7x, 6y의 세제곱 이렇게 있을 때 문자, 여기 문자항에서 앞에 있는 숫자 얘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x의 개수는 7, y 세제곱의 개수는 6, x제곱의 개수는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수는 문자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문자항, 여기서 문자가 몇 개니, 즉 x가 2개니까 이건 2차, x가 1개니까 1차.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y가 3개 있으니까 3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차식은 뭐냐? 자, 문자가 1차인 식인 거예요. 3x, 2y, 6a 이게 다 1차식입니다. 그럼 2차식은 뭐예요? 차수가 2차인 거죠. 즉 여기도 x가 이렇게 되면 2차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2차식, 2차식 이렇게. 여기가 3이 되면 3차식이 됩니다. 단항. 단은 홀로 단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한 덩어리예요. 한 개. 항이 한 개인 게 단항입니다. 다항. 다항은 여러 개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한 개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항은 다항이다. 이건 맞습니다. 다항은 단항이다. 이건 틀립니다. 그 다음 동류항. 동류항은 같은 종류의 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동류항은 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동류항.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자, 그래서 동류항은 자, 이제 예를 들게요. 보세요. 2x가 있고 만약에 3x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류항이기 때문에 이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x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7y 제곱 플러스 4y 제곱이 있다. 그럼 뭔지 모르는데 y 제곱이 되는 거죠. 동류항은 문자가 차수가 같으면 합쳐야 합니다. 즉 2하고 3을 합하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겁니다. 7하고 4를 합하면 여기는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2x 플러스 3y는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2x랑 3y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답이 2x 플러스 3y가 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4xy 플러스 2xy가 뭐니? 그러면 이건 6xy입니다. 왜? 동류항이니까. 4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 이건 4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입니다. 왜? 동류항이 아니니까요. x와 y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는 겁니다. 3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은 뭐니? 7x 제곱입니다.
2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은 뭐니? 2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입니다. 왜? x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요항은 반드시 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2항은 이사랑 같은 거예요. 이사가 뭔지 알죠?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이사라고 하는데 2항은 결국에 항을 옮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2항 정리라는 게 나와요. 2항 정리는 자, 는을 사이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기는 걸 2항 정리라고 합니다. 2항 정리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항 정리. 자, 덩어리를 옮기는 거예요. 덩어리 이동. 자, 보세요. 첫 번째 더하기 빼기가 넘어가면 자, 빼기 더하기가 됩니다. 두 번째 곱하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역수와 곱하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가지예요. 항 전체가 넘어갈 때 이동. 항 전체가 넘어가면 부호 변경. 자, 얘는 항 일부가 넘어가면 선생님이래요. 곱하기 역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항 전체가 넘어가는지 항의 일부가 넘어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자, 이건 지금 항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이 전체냐 일부냐를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항이 4개가 있는데 지금 2x를 만약에 일로 넘긴다. 그러면 이건 4개 중에 하나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일로 넘어오면서 얘가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이 넘어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체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마3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7y를 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플러스가 마7y로 바뀝니다. 여기 마4를 넘기면 플러스 4. 이렇게 전체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봐요. x 앞에 요 2라는 숫자를 만약에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덩어리가 전체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요. 2가 넘어가면 곱하기 역수, 즉 2분의 1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3은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문자가 있을 때만 일부를 넘긴다고 표현하니까 3은 전체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고 만약에 이 7을 넘긴다면 일부가 넘어가니까 얘네들이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일부인지 전체인지 구분을 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런 식을 풀고 싶은 겁니다. 자,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풀 때는 항상 x값을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x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게 바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그냥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이를 1로 넘깁니다. 그럼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요. 1로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러면 2x는 그대로 남아있고 얘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긴 15가 되고 여긴 더하기 1이니까 이건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x하고 16이니까 이 2라는 놈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부가 넘어가면 곱하기 역수니까 여기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x만 남았죠. x만 남았고 요게 넘어가면서 약분하면 8 이렇게 해가 찾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 양쪽에 x가 있으면 우리가 해를 구한다는 건 한쪽은 x, 한쪽은 숫자로 만드는 거니까 보세요. 4x를 1로 넘길게요. 이건 전체입니다. x 앞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x-4x가 돼요. 그리고 마3이라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이것도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1로 넘어가니까 x-4x 하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 6 더하기 3을 하니까 9가 되는 겁니다. 자, 방정식의 해는 한쪽은 x 한쪽은 숫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마3이라는 것도 1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기면 지금 이게 일부예요. 일부가 넘어가면 곱하기 역수, 일부가 넘어가면 곱하기 분수, 이렇게 꼭 기억하면 돼요. 일부가 넘어가면 곱하기 역수. 이 마3을 넘겼기 때문에 마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부호도 따라옵니다. 조심해요. 그래서 결국에 왼쪽에는 x만 남고 약분을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이항 정리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또 할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은 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